그때였다. 도당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군관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 어느새 앉아있는 야구의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했다. 한참 듣더니 야구가 일어서며 말했다. 두 분의 무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명불허전이란 말이 지금 이 두 분을 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아까는 정말 저 혼자 백주 한 동이를 다 마신 것 같더군요. 또한 무타선사의 무공이 이리도 출중하니 한결 더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탐복하고 있습니다. 야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읍을 했다. 두 분의 무공을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부득이 조정에서 급한 전갈이 이제 그만 길을 재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구가 워낙 강호의 무인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번 고려 원정의 고수를 초빙하여 대동한 것은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다. 고려의 선주라는 곳에 납석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불문화 한진서라는 기서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불문화 한진서는 먼 옛날 신라시대 때 왜구의 침범이 빈번한 시기 왜구의 무리중 고수가 많아 신라군의 피해가 막심해지자 보다 못한 납석사의 승려 하나가 저 멀리 서천까지 가서 구해온 무공 및 진법서이다.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무공이 중원과 삼안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특이하고 진기한 것이고 진법 또한 그러하여 왜구의 무리 중 수많은 고수들이 이를 전수받은 화랑들에 의해 패퇴되어졌다 전해진다. 야구가 이 납석사를 찾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날 두 번의 고려 원정에 부장으로 왔을 때도 이미 고수를 대동했었다. 하지만 모두 일광이라는 무승에게 패배하였다. 군대를 동원하고도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무인으로 패배시키지 않으면 책을 불사를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만큼 야구는 이번 고려 원정의 공무보다 내심 납석사의 일을 더 중히 여기고 있었다. 그런 마음 급한 그가 고려로 직행하지 않고 이곳 오룡산에 먼저 들린 것은 사실 홍복원의 영향이 컸다. 홍복원은 군부서 15손가락 아래 위치하게 되어 승승장구하는 야구에게 붙기로 벌써부터 마음먹었다. 그래서 야구의 개인 취향에서부터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세밀하게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야구가 강호의 일들과 무림의 기서들에 대해서는 사족을 못 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천하에 어디든 신비한 기서와 무기, 사람의 정보를 취합하기 시작하였고 하물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조차도 사람을 풀어 조사하였다. 그러다 보니 강호인들도 아는 바가 거의 없는 전설 같은 대라비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야율흥의 사부인 마기다에게서 임종전 서영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그에 반해 홍보고는 이러한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력에 대한 야욕인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지 정확한 속내를 알 수는 없으나 참으로 무서울 만큼의 치밀함이 아닐 수 없었다. 야구는 이런 부류의 인간이 너무나 싫었으나 가져다주는 정보가 하나같이 야구로 하여금 보고 싶어 미치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그중 대라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다. 오히려 납석사의 불문화 한진서에 대한 생각들 뿐이었다. 수많은 기서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대라비전이라는 것은 난생 처음 듣는 것이었고 임종전 마기다의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도 있었고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극히 은유적이고 신빙성 없는 설화증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사실 앞서 무타가 읊조린 전랑성이 밝게 빛날 때 대라의 세계가 열린다. 이 구절은 야구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었다. 천하의 어린이들이 노래처럼 부르고 다녔기 때문이다. 야구는 자신의 경험상 비추어 볼 때 보통 이런 경우 그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심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그의 호기심에 대한 열정이 그래도 한 번은 오룡산을 찾아오게끔 이끌었던 것이다. 서영의 말하는 모양새로 보아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하루빨리 고려에서의 공무를 마치고 납석사의 일을 마무리 짓고 싶었다. 다만 이곳 오룡산에 와서 서영과 몇 마디 대화를 해보니 인품이 훌륭하고 무예도 출중한 것 같아 고려의 일을 마치는 대로 복귀하는 길에 다시 들러 며칠 묵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충격파로 인해 서영과 무타 두 사람의 대결을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쓰러지게까지 만들 실력인 것을 감안하면 차원이 다른 실력자들임이 분명했다. 이런 두 사람이 여기서 전력으로 대결하게 되면 혹여 납석사의 일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될 만큼 무승 일광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대결을 빨리 중지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조정에서 하루빨리 개경에 당도하라는 군령을 가지고 군관이 들어온 것이다. 진인께 누가 되지 않는다면 고려에서의 일을 마치고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될런지요?
야고가 묻자 서영이 웃으며 답한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다만 달리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 고려의 양민들이 다치지 않고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고는 서영의 걱정스러운 말에 웃으며 답했다. 하하, 진인의 생각이 저와 같아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고려의 백성을 저 썩어 빠진 고려의 조정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우리가 나선 것입니다. 고려의 조정은 일찌감치 모든 백성들을 버리고 강화도로 숨어들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다시 흥청망청 주지육림에 빠져 백성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의 백성이 우리의 백성인데 어찌 가만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양민들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는 군령을 엄히 내려놓았으니 진인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내 대장군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놓이는 구려. 어느새 손을 거두어들인 무타를 향해 야고가 말을 이었다. 무타 선사님과 진인 두 분이 개인적 인연이 있는 듯하나 원래 약속하신 대로 고려의 일을 먼저 마친 후에 다시 오심이 어떠실런지요? 뜻대로 하시지요. 무타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지막히 답했다. 자, 그럼 야고가 서영을 향해 읍을 했다. 양춘호와 기용수 등도 서영에게 읍을 했다. 진인, 그럼 후일 다시 뵙겠습니다. 서영도 읍을 하며 이들을 배웅했다.